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 A씨. 월급 30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5만 원 정도가 매달 칼같이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여기 다른 분이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B씨.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은행에는 수억 원의 예금이 있으며 매달 배당금과 임대료로 수백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거나 직장인 A씨보다 훨씬 적게 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월급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제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해온 대한민국 건강보험료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체계를 뿌리부터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낸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다는 이번 개편. 과연 우리 집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건보료 체계는 한마디로 유리지갑 직장인에게는 가혹하고 자산가에게는 관대한 구조였습니다. 직장인은 소득이 너무나 투명합니다. 회사가 바로 신고하니까요.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즉각 오릅니다. 피할 길이 없죠. 반면 자산가들의 소득은 포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가액, 금융자산, 각종 배당과 이자 소득 등이 보험료 계산식에서 상당 부분 빠져 있거나 과소평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슷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도 누구는 매달 10만 원 넘게 내고 누구는 몇천 원만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이 불합리함.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기존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점수제 등급이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바로 계단식 구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이 조금만 늘어서 다음 등급 경계선을 살짝만 넘어도 보험료가 계단을 오르듯 껑충 뛰어버립니다. 재산 차이는 미미한데 보험료는 한 번에 몇만 원씩 오르는 절벽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재산을 쪼개거나 명의를 분산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게 됐고 정직하게 신고한 중산층만 독박을 쓰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2026년 개편은 바로 이 낡은 등급제라는 사다리를 걷어치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등급제 폐지와 정률제 도입입니다. 이제 당신은 몇 등급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얼마를 가졌습니까? 를 묻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제는 재산이 조금 늘었다고 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가진 만큼만 비례해서 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평한 구조로 가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만큼 짐을 더는 형평성의 회복입니다. 기존 건보료에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게 막아두었던 일종의 보호막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상한선이 현실화됩니다.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한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하후 확정되겠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부담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상위 1%의 초고자산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체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건보료 산정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득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주식 배당, 예금 이자, 임대소득, 심지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까지 국세청 잔료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포착됩니다. 예전처럼 이 소득은 건보료에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소득 반영 범위가 넓어지고 반영 속도도 빨라지면서 숨겨진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으로 누가 웃게 될까요? 첫 번째는 실거주 1주택자입니다. 소득은 크지 않은데 집값 하나 올랐다고 보험료 폭탄을 맞았던 분들. 이제 재산 기본공제가 확대되면서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연금 중심의 은퇴자입니다. 별다른 자산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정률제 도입의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들입니다. 소득 외에 재산이 많지 않다면 체계가 투명해짐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실 겁니다. 반대로 긴장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다주택자와 고액 금융자산가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대량 보유하고 있다면 정률제와 상한선 조정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분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무임승차는 이제 끝났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제도는 바뀝니다.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적응해야 합니다.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산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단순히 덩치만 큰 부동산 중심에서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소득을 재설계하십시오. 임대소득에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배당, 그리고 안정된 비과세 소득 등을 적절히 병행하여 소득 포착 범위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소득 구조 설계 능력을 가르치십시오. 이제는 단순히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최적화할지 아는 능력이 미래의 생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6년 건보료 개편은 단순한 숫자 노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거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자산과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완벽할 순 없겠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로 가겠다는 것이죠. 돈의 흐름은 언제나 정책, 제도, 개인의 자산, 순서로 움직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분만이 소중한 가정의 경제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